서울 경기 비중이 60%에 인천까지 하면 65%가 넘어가니까 이게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 현실이고,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계자산액이 상당 부분 상승했으니까 자산 규모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연간으로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 연단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가계기업 정부의 그 자산 현황을 좀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시사점이 있어가지고요. 요약을 하면 요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은, 그러니까 2경 3천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전체는 2경 3천조인데 그 중에서 가계가 1경 2,631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54%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거야. 국민들이 55%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정부가 24.6%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그러니까 금융법인은 은행들이고, 은행은 5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법인이 4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은행이랑 비금융 합쳐서 한 20%, 정부 25%, 가계가 55%,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계 1경 2천조 원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금융 자산, 예, 부동산인데 비금융 자산은 9,700조, 이게 1경 찍기 직전입니다. 1경 찍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순금융 자산, 가계부채가 2,300조잖아요. 그래서 가계자산은 5,200조 되거든요. 그래서 순금융자산도 2,80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경 2천조를 2,200만 그 가구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가구당 평균 뭐 한 약 5.5억에서 6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그 자산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토지 자산을 보면은 어쨌든 가계 자산 중에서 토지가 제일 큰데, 서울 토지 자산만, 서울만 거의 4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경기도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넓지만 토지 가격은 이제 서울이 경기도 전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천조 원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금 한 3천조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이제 이런 특광시를 다 합쳐도 서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다 합쳐도 경기도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서울과 경기, 여기 인천도 얼마 전에 4.8인데 인천도 부산 전체 대비 토지자산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2의 도시가 부산이었는데 지금은 인천으로 바뀌었죠. 인천으로 바뀐 지 좀 됐습니다. 서울 경기 비중이 60%에 인천까지 하면 65%가 넘어가니까 이게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 현실이고,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계자산액이 상당 부분 상승했으니까 자산 규모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주택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보면은 작년에 그 실거래가 하락이 있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반영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플이 3.2배에서 3.0배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실거래 배수가 GDP의 1.5배에서 2.2배로 올라갔던 게, 기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갔고요. 그리고 2.2배에서 지금 3.2로 올라갔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유례 없이 상승을 했고, 이 유례 없이 상승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젊은 세대들이 이 두 정부를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혼이라든가 혼인 출산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봤을 때 자기네의 그런 기회를 박탈한 정치 세력은 이제 요 당시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정부 역시 자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좀 쓸 것 같았는데 작년 1월부터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되는 그런 정책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인기가 조금 내려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은 느슨하게 변한 것 같은데,
연도별로 쪼개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연간 주택총 증가액을 보면은 98년 IMF 있었던 다음 해에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23년에 이렇게 마이너스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증가액이 컸던 기간은 확실히 02년부터 07년. 그리고 주택 시가총액 상승 증가율도 17%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명목으로 이만큼 올랐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명목으로 두 번째로 크게 올랐던 게 16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 때부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없앴기 때문에 공급 없애고 대출을 이제 완화적으로 끌고 가면서부터 15년부터 좀 올랐거든요. 근데 15년, 16년 올랐는데 17년부터는 이렇게 완전 추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두 기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존재했고, 그 가격 상승률 정도는 전체 부동산으로 보면은 연간 두 자릿수 정도는 올랐다고 느낄 정도의 상승세니까 이게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22년, 23년에는 마이너스로 갔고 올해는 조금 플러스가 아닐까 싶은데, 올해는 올해 거래 시장은 조금 다른 거래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연도인 것 같아요. 그냥 고가주택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간을 거치면서 16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이제 급격히 급전직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고가, 알짜 이런 것만 움직이고 비핵심 자산들에 대해서는 온기가 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시장 강세장일 때의 모습과 좀 상이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년부터는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해로 기록된 첫 번째 해고요. 한은 기준으로. 그리고 지수는 22년 마이너스였습니다. 다만 24년 올해 시장은 사실상 부동산이 완전한 양극화, 이거를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정말 미국 저리 가라 수준의 그런 양극화이거든요. 한국의 그 자산 집중도나 그 소득 집중도 이런 거 등등을 보면은 한국도 미국만큼의 그런 양극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위 저소득 출신의 고학력인데 이제 뭔가 그 JD 벤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뭔가 정치를 바꾸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도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형태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이렇게 3배가 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정말 과도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의 쏠림이 정말 엄청나게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지표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도 지속되고 올해 내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추세가 지속되면은 저는 이제 피크아웃은 계속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시장 가격의 상승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시장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자산 가격의 충격으로 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냐, 이거는 그냥 해외 자산으로 많이 자산을 좀 돌려놔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도 지금처럼 단기에 다시 쏠려가지고 자산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랠리가 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냥 버블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자산가의 강세일 때 저는 좀 처분을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뭐 금이 됐던 뭐가 됐던 안전자산에 잠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가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유동성을 시켜놓고 대비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